닥신TV 신재욱입니다. 지금 여기는 분당 쪽이고 지금 성수 쪽으로 운전을 해서 가는데,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같이 이제 드라이빙을 같이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오래간만에 켰고요.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 있는 느낌으로 카메라를 세팅을 해서 약간 조수석에 사람이 있다, 구독자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는 길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는 이 520D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타고 있는 이 520D에 대한 얘기를 뭐 유튜브에서 많이 했지만 막상 이 차를 진짜 타본 분은 없잖아요. 맨날 제가 영상에서 뭐 좋다, 뭐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뒷진진 느낌으로 걸어가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산책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늘 많이 드렸지만 막상 이 차를 진짜 타본 분은 없으니까 되게 5 시리즈나 이런 구형 디젤 엔진들이 되게 이제 시끄럽다, 뭐 진동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많은데,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휘발유 차와는 당연히 비할 바는 안 되고, 저는 이 차가 시끄럽거나 진동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데, 뭐 이제 정말 솔직하게 굳이 따지고 들자면 뭐 정차시에 진동이 좀 있긴 있고, 그래도 좀 저속에서 소음이 없진 않지만 제 기준엔 이게 소음과 진동으로 생각되진 않고, 저는 이제 가끔 택시를 타면 LPG 차를 타거나 뭐 다른 지인의 차들을 휘발유 차를 타보면은 저는 굉장히 놀래긴 하죠. 어떻게 차가 이렇게 소리가 없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차들이 소리가 너무 없고 너무 부들부들한 거고, 전기차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전기차의 그 가속감이 좀 뭐랄까, 마치 뭐 디지털 쿼츠 시계 별로 안 좋아하고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 좋아하는 사람 있듯이, 뭐 그 자동차의 내연기관 엔진을 좀 뭐 아직까지는 선호하는 게 있어서, 어쨌든 저는 이제 제 기준에는 이 디젤 엔진의 20 디젤 4기통 이 차가 시끄럽지 않다, 그리고 되게 조용하고 되게 부드럽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시끄럽다고 느낀 적은 아예 없어요. 저도 이제 진짜 좀 억울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믿으시겠죠. 근데 이제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 직접 운전을 해보시거나 조수석에 한번 타보면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아니, 내가 얼마나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가. 뭐 중고 디젤 뭐 20만 킬로 된 15년 된 구형 디젤들이 뭐 진동과 소음이 난리랬는데, 이렇게 조용했다니, 이렇게 부드럽다니. 지금 시속 60km에 1400rpm인데요 이게 시속 80km 구간이거든요. 시속 80km에 거의 기어가 8단기어 들어가면 1200rpm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80km보다 조금 더 속도가 나야 이제 최고 단기어가 유지가 되거든요. 좀 간당간당한데, 일단 강제로 지금 8단은 지금 강제로 넣으면 시속 80km에 한 1200rpm이 나옵니다. 언덕을 만나면 8단으로 유지가 좀 될랑말랑 하는데, 그나마 되는 게 디젤 엔진이라서 이렇게 지금 이 느낌이 난 너무 좋은데, 80km인데 1200rpm을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약간 부들부들 하는데, 이제 저속 토크가 너무 좋아서 기어가 시프트 다운 되지 않으면서 밀고 가고 있고, 약간 언덕인데도 약간 이제 갤갤갤갤 될랑말랑 하는 느낌이, RPM이 너무 낮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음에도 이 디젤은 저 RPM의 토크가 좋아서 이제 버티고 밀고 올라가는 이 느낌이 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지금 80으로 달리면 1200rpm이면 이 느낌은 그야말로, 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정말 뒷짐지고 산책하는 느낌? 뒷짐지고 산책.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도 한 시속 80km 정도면 그렇게 낮은 속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너무너무 여유있게, 엔진에 마찰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너무너무 편안하게, 마치 클래식만 들으면은 정말 너무 평화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시속 한 100 정도 돼도 2000rpm이 안 되죠. 지금 80에 1200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어가 더 바뀔 게 없으니까 그냥 rpm이랑 속도랑 아마 배수일 텐데, 예를 들어 120으로 달린다고 치면 rpm이 이제 2분의 3이 되니까 1200에 2분의 3, 1800rpm. 그러니까 시속 120을 가도 2000rpm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규정 속도가 110이 최고니까 110으로 중부내륙 같은 데 달린다고 치면 규정 속도 이내로 주행을 하면 2000rpm을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놀라운 게, 제가 대학교 때 탔던 차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제가 탔던 차가 99년식 무쏘 290 SR 5기통 플랜저 방식의 디젤 엔진을 탔었는데, 그 당시의 디젤 엔진은 지금의 디젤 엔진과는 다르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리터당 대충 100마력 정도 나오니까 이게 2.0에 190마력 정도 나오잖아요. 그 당시의 디젤 엔진들은 거의 3000cc가 120마력이니까 터보 들어간 게 그나마 리터당 40마력 정도 나왔죠. 그래서 무쏘는 290을 사야지 230을 사면 정말 출력이 굉장히 낮은 느낌이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무쏘 290 2900cc 디젤 엔진이 120마력의 토크가 25였는데, 근데 당시에 그 정도 출력만 해도 이제 출력이 되게 좋은 차라고 막 옆에 뭐 터보 인터쿨러 이런 거 스티커 붙이고 자랑하고 다니던 시절인데, 굉장히 출력이 좋은 차의 상징이었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출력이 좋은 차는 아니었는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그런 차를 타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포항 가면은 아직도 기억나는데, 시속 한 110 정도 달리면 rpm이 3000rpm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또 한 2500에서 3000rpm 사이에 무슨 약간 공진 주파수라고, 차가 이제 전체가 다 울리는 그 주파수대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제 3000rpm으로 한 110에서 120으로 고속도로를 주행을 한다고 치면, 우리 생각에는 이제 고속으로 주행하든 말든 rpm이 높든 말든 내가 힘든 건 아니고 엔진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왠진 모르겠는데, 엔진이 힘들면 운전자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엔진도 굉장히 출력을 쥐어짜고 힘들게 주행하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rpm으로 주행을 하면, 디젤 엔진 기준으로 이제 3000rpm이면 뭔가 출력에 대한 이득도 있지만 뭐 회전 저항도 꽤 클 거고, 이게 뭔가 득실이 좀 명확치 않은, 연비가 그리 좋지 않은 그런 공기 저항도 높아지니까 어쨌든 등등 별로 효율적인 느낌이 아닌데, 그럼 3000rpm에 110km 막 이렇게 주행하면 머리가 아프고 좀 오래 주행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직분사 방식의 디젤로 바뀌면서 뭐 CRDI, VGT 뭐 이 다음 세대의 엔진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디젤 엔진들이 이제 리터당 100마력 근처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2.0 디젤 엔진들의 출력이 그리 나쁘지 않아요. 지금 80인데 rpm이 1200이 안 돼. 그래서 이런 느낌은 너무 좋고, 이게 지금 규정 속도가 110이 아니라서 제가 더 못 내지만 더 내도 완전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 지금도 너무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연비를 리셋하면 뭐 연비도 뭐 25km 막 이렇게 나와요. 이런 속도면. 해볼까요? 지금 15.4인데 누적이, 리셋 해볼게요. 내리막이니까 실시간 연비는 더 나오겠지만, 이 상태로 청담대교까지 가면 연비가 리터당 이게 80km에 1200으로 달리면, 지금 에어컨도 켜고 있는데 연비가 뭐 20이 넘는 건 기본이고 뭐 25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안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의 느낌이면 차가 더 좋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이게 사실 80으로 달리면 이렇게 편안하고, 고속도로 중부내륙 가면 110으로 가도 뭐 그래봐야 1600rpm대에서 노니까 그냥 출력은 남아 돌고, 뭐 과속은 하면 안 되지만 속도를 더 낸다고 해도 그냥 남아 도는 느낌이거든요. 뭐 더 낼래? 그래 더 뽑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출력이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이제 1000rpm인데도 이제 쉬프트 다운이 됐지만 거의 얘가 1000rpm에서도 쉬프트 다운 안 하고 버티거든요. 그래서 이 디젤의 저 rpm에서의 뭔가 기어가 바뀔랑말랑 한데 겔겔겔겔 되면서 막 이렇게 그 출력으로 밀면서 시동은
꺼질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꺼질랑 말랑한데 개개개글 되면서 밀고 가는 그 느낌이 난 왜 좋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 그 공감 가는 분이 있으세요? 그 느낌이 난 왜 좋은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고, 이제 뭐 중부내륙 가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대구나 포항 이런 데 갈 때 중부내륙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중앙고속도로로 좀 돌아가는 걸 좋아해요. 옛날에는 대구나 포항 갈 때 중부내륙으로 쭉 가서 대구의 이제 도동분기점까지, 거의 대구의 동대구까지 가는 거죠. 도동분기점에서 대구 포항 타고선 포항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맞나? 아니다. 상주 영덕도 생겼지만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제 도동분기점까지 안 내려가고 상주 영천 타고 영천으로 빠지면서 주행거리가 좀 줄었는데, 그러니까 포항 갈 때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중부내륙으로 갔다 상주 영천 타고 영천으로 빠져갖고 가면은 요즘에 330km죠. 저 때는 360km였는데. 그래서 이제 포항 가는 게 진짜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중앙고속도로로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밤에는. 왜냐면 중부내륙은 차가 너무 많아서 이게 쾌적하지가 않고, 그 중앙고속도로로 가면 이제 언덕이 많아갖고 화물차들이 안 들어와요. 언덕이 많으면 화물차들은 주행하기 힘드니까. 근데 중부내륙은 화물차가 많은 게, 이제 물론 직선화되어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중부내륙은 터널 교각 되게 이제 고도차가 별로 없는 편이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많은데, 이제 화물차가 많고 이제 2차로니까 뭐 그냥 우리나라 고속도로 난장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중앙고속도로로 가는 걸 좋아하는데, 중앙고속도로 화물차가 없고 뭐 규정속도가 110은 아니지만 이제 훨씬 쾌적하거든요. 밤에 달리면 되게 고요하고 기분이 좋은데, 이제 고도차도 있고 조금 꾸불꾸불하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인데 좀 졸리지가 않아요. 약간 운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또 이 520D가 언덕만 만나면 신나거든요. 왜냐면 언덕을 만났을 때 그 뭔가 힘든 느낌이 없어. 언덕? 힘이 남아 돌지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언덕을 만나도 RPM이 쉬프트 다운 안 되면서 그냥 그 기어를 유지하고 쭉쭉쭉쭉 밀고 오는 느낌.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아주 고속이 아닌 정도의 요런 도로를 달릴 때 완전히 그냥 정말 시동 걸어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주행하는 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조금 규정속도 빠른데 가면 좀 달리기 시작하면 달리는 느낌. 그런 데서 이제 좀 급가속을 할 때 고 RPM 세팅의 차는 아니지만 좀 RPM을 나름 3, 4천으로 높여서 쭉 밟고 나갈 때는 잘 안 나가요. 이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완전 고출력 차의 느낌은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또 나름대로의 높은 RPM으로 이 쥐어짜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가 오히려 재밌어. 이게 출력이 막 뭐 400마력 500마력 이렇게 되면 그런 차는 내가 타본 적은 없지만, 뭐 911이 노말 까레라가 몇 마력이려나 한 3, 400마력 될 텐데, 그런 차 스포츠 모드 풀어놓고 풀악셀 밟으면 밟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재밌는 거는 너무 출력이 세지 않은 차를 그냥 RPM을 높여서 쥐어짜고 갈 때 재밌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차가 제가 탔던 스파크 수동인데, 그 스파크 수동에 그 수동 기어로 그 출력 하나도 없는 차에 그 풀악셀을 밟으면서 출력을 쥐어짜면서 가는 그 느낌의 그 재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520D보다 더 재밌어요, 그 차는. 내가 진짜 지금 다시 떠오르는데 스파크 수동은 너무 그립다. 제가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더 많으면, 지금은 이제 돈 모아야 되니까 뭐 단칸방 살면서 월급들 계속 비트코인 사면서 살고 있지만, 내가 정말 경제적인 여유의 중요한 게 주차장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차가 2대가 안 돼가지고 주차장의 여유가 있다면 나는 스파크 수동을 다시 드리고 싶다. 내 인생에 제일 재밌는 차는 사실은 스파크 수동이죠. 근데 이제 스파크 수동이 있으면 그 차가 너무 재밌으니까 이 차를 안 타게 돼서, 또 뭔가 본처를 두고 뭔가 바람 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랬고, 이제 부모님 집에 911이 있어서 사실 911을
부모님도 자꾸 저보고 좀 타봐라 뭐 이러시는데, 사실 차가 뭐 멋있게 생겼고 예쁘고 뭐 또 귀티도 나고 뭐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되게 딱딱하고 뭐 출력이 꼭 높다고 재밌는 건 아니라서 911 수동을 뽑았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 차가 이제 범용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밤에 길 안 막힐 때 청담대교 이렇게 건너가면서 가면 너무너무 풍경도 좋고 차도 쾌적하고 에어컨도 뭐 겁나 시원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3 시리즈도 옛날에 320D를 F바디 탔었지만 3 시리즈랑 5 시리즈랑 비교하면 5 시리즈의 장점은 그래도 약간 이 중형의 느낌이 있어서, 좀 이렇게 중형의 이렇게 약간의 중형차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진 중형차의 느낌이 있고, 이게 보니까 M 패키지들은 서스펜션이 조금 더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이건 이제 말하자면 5 시리즈의 깡통인데 오히려 이제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지 않아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출렁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서스가 망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고급져. 그래서 그냥 거의 약간 무슨 제네시스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7 시리즈는 더 좋지 않냐? 근데 제가 큰 차 좋아하지 않아서 7 시리즈는 관심 없고, 5 시리즈 딱 적당해. 너무너무 딱 적당해. 제가 약간 3 시리즈 투어링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를 바꾼다면 3 시리즈 투어링으로 갈까? 이제 우리나라 외건으로 갈까? 유럽에는 외건이 되게 흔하니까 3 시리즈 외건 예쁘잖아요. 3 시리즈 외건 갈까? 그거는 제가 고민. 근데 5 시리즈 딱 좋아.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이걸 타봐야지 해야지. 진짜 내가 답답해가지고, 이 진짜 타보면 진짜 엄청 좋다니까. 소리가 안 나. 너무 조용하고 부드럽고. 와, 닥시님 2011년식 15년이나 된 중고 BMW 디젤이, 아니 디젤이 그렇게 시끄럽다고 그러고 그렇게 뭐 진동이 심하다는데, 내가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한 거군요. 어떻게 차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진짜 타보면 안 되니까. 내가 진짜 진짜 내가 모수는 가보지 않았어도 약간 평을 했다고 뭐 또 욕하던데, 아니 가보지 않았어도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면 난 안 가고 싶다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굳이 난 그 돈 내고 뭐 저녁 먹을 생각은 없다. 뭐 와인 콜키지가 30만 원이면 난 그 돈 내고는 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내가 가본 적이 없어도 가볼 생각이 없단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520D F바디 이건 진짜 내가 타보면 다 감동시켜 드릴 수 있어. 이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승차감과 이 편안함, 고요함, 부드러움. 도대체 520D, 이거 진짜 BMW 신기한 회사가, 이 차가 2011년식이면 적어도 개발은 2000년대 초반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무소 타고 다니던 시절에 이 차를 개발했던 건데, 엔진도 그렇고 그 시절에 개발해서 그 2011년도에 만든 이 차가 아직도 누유 한 방울이 없고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주행을 한다? 도대체 BMW 그 회사는 도대체 무슨 회사인 거냐?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신차 BMW 520D로 바꾼다고 치면 저는 여전히 2.0의 디젤이 관심이 제일 많은데, 요즘 나오는 차는 도대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을까? 도대체 이건 감도 안 온다. 근데 제가 2.0을 좋아하는 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집이 가까워져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2.400을 중고로 사서 그 차를 참 좀 탔는데, 개인적으로는 2.400을 타면서는 그냥 다음에 산다면 너무 이렇게 큰 엔진의 고배기량 차는 안 사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2.0이기 때문에 시장에 되게 흔하기 때문에 어느 정비소를 가도 정비를 다 해요. 부품이 다 있고. 근데 이 클래스도 E200, E300은 뭐 어디 가도 비슷할 텐데, E400은 이게 3.0이니까 부품이나 이런 게 어디 가도 흔하진 않아요. 흔하진 않고, 그 다음에 S클래스의 3.0이면 모르겠는데 E클래스의 3.0이니까 엔진 룸이 꽉 차니까 공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 겉벨트를 교환한다고 치면 겉벨트 되게 간단한 작업이니까 공임나라 어디 가도 할 수 있는 작업인데, 2.400은 겉벨트를 아무데나 가면 작업을 좀 하기가
되게 난감해합니다. 왜냐하면 2400은 그 앞에 무슨 뭐 라제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그 흡기 쪽에 인터쿨러인데 순행 인터쿨러래요. 그래서 그걸 철거해야 겉벨트를 교환했었는데 그거 철거하는 작업이 또 크고 그게 뭐 순행식이니까 또 뭐 그 안에 그 냉각수도 교환을 같이 해줘야 될 거고 그럼 하는 김에 겉벨트 하는 김에 뭐 워터펌프랑 뭐 이런 거 다 같이 교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앞에 여는 게 힘드니까 고작 그 벨트 하나 교환하는 것도 그러니까 공간이 없고 출력은 높은데 실제로는 노멀 모드로 다니니까 출력 끄고 다니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스포츠 모드로 하고 다닐 일이 있냐? 전혀 없고 스포츠 모드로 하고 고속도로에서 밟아보면 이 에어컨이 세서 또 너무 추워요. 스포츠 모드로 하고 막 밟아보면 너무 무섭게 나가거든요. 약간 이 차가 이게 진짜 3.0은 3.0이구나. 이게 2400은 2400은 무섭게 나가서 약간 깡패같이 나가는데 뭐 그런 출력을 쓸 일이 없고 공도로에서 게다가 이제 2400 같은 거는 약간 또 고급차라고 해서 에어서스가 들었는데 에어서스가 약간 뭐 실펑크가 났는지 어쩐지 오래 세워놓으면 이게 차가 좀 주저앉거든요. 다시 시동 걸고 가면 금방 올라와서 상관은 없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면 그 에어서스에 공기를 불어넣는 그 기계의 컴프레서가 망가진다 뭐 이런 댓글이 분명히 달리겠지만 망가질 정도는 아닌 게 거의 한 뭐 일주일 세워놔야 조금 가라앉을까 말까 뭐 거의 그 정도예요. 그래서 주행하면서 컴프레서에 부담 가는 건 거의 없을 정도긴 한데 잠깐 이쪽에 조금 들어갔다 와야겠다. 죄송해요. 뒷차 방해 안 됐습니다. 그 정도인데 결국 약간 고급 버전으로 가니까 저는 다 정비가 그냥 좀 정비가 이제 약간 확실히 수입차 같은 정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에어서스 같은 것도 이제 어디서 새는지 바꿀래니까 분배기 교환인데 그거는 아니었고 뭐 서스 자체가 터진 건지 뭐 호스가 터진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하여간 에어서스 정비가 좀 어쨌든 좀 골치가 아프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엔진이 작은 플랫폼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정비가 힘들고 뭐 C클래스에 3.0 들어간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정비 힘든 게 미니 쿠퍼 이런 것도 정비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 5 시리즈 바디에 2.0은 공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비하기가 되게 쉽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냥 2.0 엔진도 출력이 충분하고 뭐 이제 뭐 6기통에 뭐 회전 질감이 어쩌니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것도 관심 없고 뭐 4기통에 약간의 거칠은 회전 질감과 고출력으로 뽑을 때의 그 쥐어짜는 그 출력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 충분히 출력은 충분하고 뭐 3.0이나 이런 것까지는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차를 산다면 제가 옛날에는 뭐 535 디젤이나 뭐 550 디젤 이렇게 6기통 고출력 디젤이나 혹은 뭐 540i 6기통 휘발유 막 이런 거를 막 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그냥 5 시리즈에 제가 4륜 실으니까 투휠 드라이브에 그냥 2.0 디젤을 제가 제일 선호하고 2.0 아니면 뭐 휘발유까지는 오케이인데 어쨌든 3.0은 관심 없고 2.0 이 차 너무 좋죠. 그래서 문제는 이 차가 지금 문제가 너무 없으니까 문제인데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고 너무 멀쩡하니까 너무 멀쩡해서 너무 멀쩡하죠. 이게 너무 멀쩡하니까 좀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은 좀 그렇고 근데 막상 이 차가 그렇다고 해서 고장나면 너무 반갑긴 하지만 이제 뭔가 차를 바꿀 수 있다는 명분이 근데 막상 차를 살려면 제가 사고 싶은 차는 저는 차는 또 욕심이 있어서 그랜저 요즘에 신형이 나왔다는데 그랜저는 안 되지. 나는 어쨌든 5 시리즈를 사긴 사야겠는데 5 시리즈를 사려고 하면 이게 지금 뭐 신차 기준으로는 적어도 뭐 7천만 원 넘게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제가 쓸 사정은 아니고 7천만 원을 차에 박을 순 없고 다시 5 시리즈를 사야 된다면 급하게 결국 중고를 사야 되는데 중고로 한 5천만 원짜리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결국 이제 한 3, 4천만 원대의 중고를 사야겠죠. 근데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왜 이렇게 나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을까? 이게 진짜
이 나이 먹었는데 아직도 3, 4천만 원짜리 차 사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차를 살 때도 이 차도 한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때 이 차를 산 것도 굉장히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무리를 했던 건데 그때 무리를 해서 대신에 올해 잘 탔죠. 그때 무리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의 한 수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이 차를 잘 타고 있습니다. 잘 타고 있고 너무너무 잘 타고 있어서 제가 좀 이것까지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5 시리즈의 구독자분을 태우고 한번 이 따끔한 맛을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하면 재밌긴 하겠네요. 근데 제가 뭐 잘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누적 연비 23.2km 너무 좋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주행 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